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연말이지만 이런 연말 랠리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장 이날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3대 지수부터 우선 체크해 보시죠. 자, 이날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또 1.3% 밀리게 되면서 3대 지수 중에서도 가장 약했고요. 지금 1000선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1200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계속 밀고 내렸었던 것이 테슬라였다면 간밤에는 또 애플이 그러한 역할을 이어받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경제지표와 그리고 전망, 그리고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는 혼조 흐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총 2개의 지표고요. 하나는 11월 펜딩 주택 판매가 되겠습니다. 1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 판매 감소세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표처럼 2022년 초에 거의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2년 거의 이번까지 하면 반년 내내, 1년 내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4% 밀리면서 7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쪽 왼쪽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 4% 밀렸고 전년 대비 37%나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대에 지금 확실히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경제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지표는요. 리치먼드 12월 여는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리치먼드 여는 쪽에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거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쭉 기록하다가 이번에 0을 기준으로 이제 확장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질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제조업이 좀 살아난 것이고 실제로 여기 나열을 쭉 해놓은 걸 보게 되면 신규 수주라든지 설비 가동률 여기 쪽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그다지 좋게 볼 수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 시장의 악재였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년을 이제 앞두고 많은 이제 기업들의 관련 기업인들이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가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에게 세부적인 질문을 더 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10% 정도만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56%의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우존스 지수가 3만선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도 올해만큼이나 계속해서 부진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도 약했는데 전망까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뉴욕장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전쟁 얘기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평화협상은 지금 현재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기준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영토를 인정해야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시했던 10개의 항목의 평화협상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한 흐름이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한반도처럼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체가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전 상태로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시장에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전 섹터가 다 밀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들,
선방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약했습니다. 2.2%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도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도 급락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2%대의 하락이 나왔고요. IT 쪽에서도 역시 1.6% 밀렸는데요. 이날은 이 애플 쪽에서 계속 하락세가 지금 4거래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IT에 대한 투심 자체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드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선방을 했지만 금리 인상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밀립니다. 1.5% 하락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성장주 중심의 섹터들이 더 밀렸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미국장 기준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하고 그리고 왼쪽 하단쯤에 은행주 정도만 이렇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성장주 중에서는 테슬라 보시죠. 3.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 자체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6%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1%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3%에 멈추는 그런 내용이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인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전기차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슬라만 이렇게 올랐지 뭐 소재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품사들, 다른 완성차들, 뭐 GM, 포드 역시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간에 있습니다. 부진했습니다. 디즈니,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파라마운트까지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아바타2의 이런 흥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훈풍 정도는 들어왔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이후에 박스 오피스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과연 얼마나 볼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뜬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러한 기사 속에서 이날 디즈니와 주요 종목들 대부분이 2%에서 많게는 한 3%까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방을 했던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금융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쪽에 왼쪽 하단에 있고 대부분 한 1%까지는 못 올라갔고 한 0.5% 이상 정도만 되겠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놀이할 때 참 편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단기 역전 현상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10년물은 올랐지만 2년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기술적인 침체가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되면서 은행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0.5% 이상 올라갔고요. 시티은행도 0.5%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바로 위쪽에 포함되어 있는 애플입니다. 3% 밀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른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또 악재가 나왔는데요. 트렌드포스 쪽에서 중국 정저우에 위치해 있는 코로나 발병 이후에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측치보다도 7,800만 대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됐다라는 것이 또 악재가 되면서 애플 빠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 또 애플하고 연계사가 또 있죠. 커버, 스카이웍스 이런 종목들 다 1%에서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반도체는 뭐 다른 IT 종목들에 비하면 비교적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습니다. 밀린 폭도 어제랑 비슷하게 밀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날은 그나마 좀 덜 밀렸습니다. 0.6%.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보다 좀 더 밀리네요. 1.8%. 그리고 장비 쪽에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1.1%로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 볼 텐데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큰 종목과 중소형 종목들 가릴 것 없이 다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밀리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다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들도 한 1.5%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왔고요. 중소형 쪽에서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코노코필립스, 이오질 리소시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 3%대 중반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또 가스 서비스 업체들의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슐럼버거, 할리버튼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2, 3%대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갔고요. 이렇게 원재료가 흔들리다 보니까 산업재 쪽 그리고 이 산업재에서 연결되는 소비재까지 종목들이 대부분 1%에서 2%의 하락세를 평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랜만에 반등해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준 겁니다. 쭉 밀리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6% 급등해서 거의 한 116달러까지도 갔는데 다 또 내려갔죠. 시장업체 이 베어드에 따르면 계속해서 장기적인 시각은 어둡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를 종전에 316달러에서 무려 252달러까지 떨어뜨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앞서 웨드부시도 떨어뜨렸고 에버코어 쪽에서도 다 떨어뜨리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테슬라를 목표가를 계속해서 줄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올랐지만 결국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AMC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내년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CEO라든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4.7% 그런 부분들에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월급 동결을 했다는 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내년에 얼마나 힘들면 CEO가 자기가 스스로 트위터에다 또 얘기를 올렸습니다. 내년 자기의 봉급과 그리고 이런 현재 이사회들에 대한 봉급들을 동결해야 된다.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년이 좀 더 걱정이 되게 되면서 이날 AMC 엔터도 하락을 했고 AMC 엔터의 우선주격인 APE 티커를 쓰고 있는 이 종목들도 급락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방향성이 애매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휴장을 했던 영국 증시가 성탄절 휴장을 마치고 개장을 하게 되면서 0.3% 올라갔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비슷하게 0.5%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CNBC 쪽에서 내년부터 이제 계속 향후 10년 동안은 대부분 연간 GDP가 1%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부호가 붙은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투심은 연말에 좀 무겁게 연출이 되는 흐름입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거의 80달러를 넘나 했더니 결국에 80은 못 넘깁니다. 78달러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0.7%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감염자들이 다른 나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이런 데에서는 이 중국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방역 대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불일 가격은 2거래일 연속으로 이 와중에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불일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전반적인 하락세고요. 금값은 0.6%, 강달러에 따라서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 10년물은 3bp 오르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장단기 역전 현상이 개선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납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밀리는 등 경기 위축 우려가 지속되며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2% 안팎의 약세 모멘텀을 지속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되던 A급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따라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내년에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가 지속된 점이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운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 위축을 보여주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점이 시장의 앞뒤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미국의 주택 경기 역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아 약 2-3개월 이후에 선행 매매 지표로 사용되는 미국의 11월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전달보다 4%가 급감한 73.9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8%를 하회하며 11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을 제외하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8%가 급락한 수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에서 매매가 전달 대비 7.9%가 하락했으며 4개 지역 모두에서 해당 지수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던 가운데 협회 측은 잠정주택 매매 지수가 20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올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 계약도 빠르게 줄었다며 주택 판매와 신규 건설이 줄면서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1월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7.7%가 감소해 올 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둔화와 저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고 있다고 루이스 데 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과 기업 모두 신중하고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유로존이 단기간에 걸친 얕은 경제 침체를 겪은 뒤 내년 2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금 상황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자본 지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ECB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지만 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지만 그래도 소비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하고 홈디포와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코엔이 코스트코 홀세일과 홈디포를 2023년 소매업 분야의 최고 종목으로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엔은 내년에 강력한 트렌드와 데이터 기반 공급망을 갖춘 이른바 디지털의 환경이 소매업에서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이 두 기업을 소매업 최고의 주식으로 꼽으면서 코스트코는 가치 중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홈디포는 프로시장 점유율의 리더라는 점을 선택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는 저평가된 주식으로 고객 획득 비용 상승과 반영구적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중요해진 가치 측면에서 낮은 주가와 민첩한 재고 관리 능력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유리하며 홈디포는 건축 분야에서 전문 건설 시장에 맞춘 사업 부분인 홈디포의 프로 사업 부분이 유망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트코의 주가는 1.2%가 하락한 452달러 99센트, 홈디포는 역시 1.2%의 약세를 보여 315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한 22만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님과는 오늘까지 보고 내년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